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 충북 지금 제천 부분 하고 있는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충북 지도를 좀 이렇게 대략해서 그려놓은 지도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바로 여기 제천시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천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물과 관계된 것도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명으로 봤을 때는. 어, 제천은 여기 그 충청북도 이 지도를 보면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가장 위쪽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그 분지로 추위 이런 것들이 극심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곳이며 또 이렇게 안에 내륙에 쌓여 있어가지고 다른 외부의 어떤 그런 접촉 이런 것들이 좀 적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심신산골이다 뭐 이런 말을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이제 그랬던 곳인데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도로가 발달되고 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오픈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 그런 곳이 됐죠. 그 우리 그 백두대간이 그 지나가는 그런 그 산들도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굉장히 산세도 험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음,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 첫 출발이 몇 번이에요, 번호가? 720번이요. 예, 120번. 720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720번부터 9번까지. 729번까지가 여기 제천시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720번의 실제 장소는 어디예요? 월악산 국립공원. 네, 국립공원. 네, 누가 갔어요, 거기에? 이영자. 아, 이영자하고 맞아요. 이영자가 씩씩한 이순신. 이순신 장군 옷을 입고 탁하니 나타났어요. 거기가 월악산 국립공원이죠. 그래서 음, 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이 월악산 국립공원이. 우리 산의 이름 중에 보면 악자 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악이라는 게 이제 험악하다. 굉장히 뭐랄까, 산세가 그런 곳이겠죠. 자, 그러면 알고 계신 산의 이름 중에 악자가 들어간 데가 어디 있을까요? 설악산, 음, 치악산. 설악산, 치악산, 치악산도 있고 또 치악산, 음, 우리 산. 이제 관광을 이제 설악산, 치악산 이런 데는 많이 가니까 금방 이제 지금 이렇게 예, 질문하니까 바로 나왔는데 또 악자가 음, 들어간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음. 있는데, 월악산? 아니, 이게 지금 월악산인데? 악산. 응, 아, 관악산, 관악산. 맞아요. 관악산이 있어요. 그 유명한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 자, 그래서 치악산. 네, 치악산 원주에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월악산은 제천에 있고, 치악산은 원주에 있고, 그리고 설악산은 속초인가, 그렇죠? 예, 음, 그리고 이제 관악산이 그 서울에 있는 그런 그 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천시의 첫 출발이 월악산 국립공원이라서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국립공원이 제가 처음 작성했던 그 자료에는 20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 자료 조사를 할 때. 음,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저기 하다 보니까 그 월악산 그 국립공원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마지막으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음,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음, 조사했을 때는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20개로 이렇게 어, 음, 어디 위키백과인가 어디서 보고 저기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음, 20개로 해서 얘가 그 월악산 국립공원이 가장 마지막 음, 국립공원으로 그래서 음, 1984년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이해가 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어, 실제로 지금 월악산 국립공원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차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각 국립공원마다
자기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정보가 잘못된 거로 나오더라고요. 22번째라고 하거든요. 아니, 22번째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22개가 있는데 여기 월악산 국립공원은 17번째 만들어진 거래요. 1984년 12월 31일. 그 날짜는 맞는데 뭐 이렇게 몇 번째라든지 몇 개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수치가 달라져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전체 22개가 있는데 그중에 얘는 월악산 국립공원은 17번째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몇 번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실제로 여기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을 생각하면서 그 번호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시켜서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걸 갖다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그래도 바른 정보로 이제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전체에 22개가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래서 720번이 월악산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이영자가 이제 그 월악산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갔나 봐요. 자, 이영자가 홍보대사로 또 활약했던 곳이 어딜까요? 천안 아산역, 예, 천안 아산.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역에 있었죠. 천안 아산 KTX역이 바로 이영자가 갔던 곳이에요. 서울 강남에서는 어디를 갔을까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 예,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요즘에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원래 로데오 거리가 굉장히 그 뭐라 상권이 번성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 뭐 이런 그 유흥 그런 쪽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원래 그 로데오 거리는 그 미국에서부터 그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 추수감사절 그런 하나의 행사로 이제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돌면서 그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경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풍습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젊은이들이 어떤 그 뭐랄까 붐이 일은 그 모여드는 그런 그 거리로 이렇게 좀 조금 바뀌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는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바로 이영자가 거기에 나타났던 곳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천시에 대한 걸 보셨고,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부터 출발은 사실 청주부터 했던 거죠. 청주, 그 다음에 여기 충주. 충주, 그 다음에 여기 제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천 끝나면 해야 될 때가 여기 단양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번, 그 다음에 여기 충주가 1번, 제천이 2번, 그 다음에 단양구는 3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0번이니 1번이니 2번, 3번 이렇게 한 거는 다 우리 숫자로 치면은 10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예요, 1의 자리예요. 예. 그 나타내는 것이 충주가 그 지금 0번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0번부터 청주에서 시작했어요. 예, 그럼 1번, 우리가 2번, 이제 3번. 그 저기 이 뭐야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100단위로 얘기를 하죠. 100단위. 그래서 예, 그 10, 20, 100단위 앞에 30이라. 자리는 각 그 지자체의 시도를 가리키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100단위 자리 밑에가 다음 뭐예요? 10의 자리죠. 10단위, 10단위 자리. 10단위. 그러니까 예, 10, 20, 10단위 자리는 30. 각 지역을 이제 나타내요. 그리고 1자리는 이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10군데씩 선정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곳인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청주는 0이고 충주는 1이고 제천은 2고 단양은 3이다 했다는 것은 그 음. 자리는 100의 자리에 해당이 돼요. 10의 자리에 해당이 돼요. 10의 1의 자리에 자리에, 해당. 10의 자리에 해당이 예, 되죠. 맞아요. 10의 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로 단양군이 이제 그러니까 730번부터 739번에 739번까지.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진천이 740번대. 40에서 49번까지. 예, 그렇죠. 40에서 49번. 그 다음에 음성하고 여기 증평이 증평이 750번대예요. 50에서 그 다음에 59번까지. 예, 여기 괴산구는 60m. 760번대 해당이 돼요.
그리고 보은군은 770, 옥천군은 780, 영동군은 790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충북의 그런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제천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고서 자꾸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지도를 그래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아, 어디쯤이겠구나, 위구나 아래구나, 또는 뭐 동쪽이구나, 서쪽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지도를 봤으니까요. 충북. 충북. 그래서 이제 여기 청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여기 제천에 온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 가는 것까지 이사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하면서 마쳤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월악산 국립공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약초시장이 열렸는데 여기 약초시장을 홍보하려고 어떤 행사를 했을까요? 가수 트레이니언이 맞아요. 그 걸그룹 투애니원을 초청해가지고 약초시장에서 행사를 했어요. 홍보하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홍보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투애니원이? 사고를 당했어요. 예, 좀 사고가 났어요. 조금 공연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21세기 병원에 예, 가서 21세기 병원을 가요. 그래서 여기 제천 약초시장은 몇 번이라고요? 721번. 예, 721번이 해당이 돼요. 서울에서는 21번이 어딜까요? 현대병원. 현대에 그 21세기 병원이 있어요. 강남구에. 예. 현대백화점 그 내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1세기 병원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 지점, 이제 본원해가지고 지점으로 해서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소를 기억을 할 때, 21번을 기억을 할 때, 그 21세기 병원과 연결지어서 또 가수 트웨니원과 연결지어서 그것에 대한 장소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대전에서 그 엑스포가 열렸었는데, 93 엑스포가 열렸었는데, 그때 마스코트를 썼던 게 뭐였었죠? 꿈돌이. 예, 꿈돌이. 꿈돌이를 썼던 것처럼 여기 제천에서도 한방 엑스포를 열었어요. 그때 그 아기 공룡 둘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뭐야 행사를 했는데 아기 공룡 둘리가 나타나서 여기 한방 엑스포 공원은 몇 번이라고요? 721번. 아기 공룡 둘리, 이가 두 음, 개, 둘리. 그래서 722번이에요. 네, 여기, 722번. 네네. 여기 이고, 제천이 10의 자리가 2였었잖아요. 그래서 2가 두 번 있는 722번. 그래서 여기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 이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도 그 둘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 홍보하기 위해서. 대전 93 엑스포는 꿈돌이가 홍보를 했지만 여기 제천 한방 엑스포공원은 아기공룡 둘리가 홍보를 한 거예요. 서울에서는 아기공룡 둘리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압구정. 음, 압구정 압구정 고등학교. 고등학교. 예, 예. 저가 이거 이제 배울 적에 압구정 고등학교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그 압구정 고등학교 이름이, 근데 제가 배울 적에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자꾸 부정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정고. 그러니까 압구정 공고에서 앞자를 빼버리고 그냥 부정고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학교 이름이 압구정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압구정고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압구정 고등학교에 아기공룡 둘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22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722번이 제천 한방 엑스포공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둘리가 나타나서 역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 충남 지역을 배웠었는데 좀 생각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악기공룡 둘리가 그 대전 충남에서 갔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영인, 영인산 영인산 수목원. 수목원이라고 수목원. 해서 예, 말씀드렸는데 영인산 수목원 조금 영인산이라는 것도 좀 잘 안 와닿고 조금 기억하기가 거기가 그럴 거예요. 그 저기 이게 뭐랄까 수목원하고 이렇게 놀이시설 같이 그런 것들도 같이 조성을 했는데 지금 그 국화 축제 이거를 굉장히 우리 유성구에서도 지금 국화 전시 하는데 국화 전시회를 굉장히 크게 많이 해요. 그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국화 전시가 여기서 하나 지금 저도 착각이 되네요. 피나클 랜드라고 하는 피나클에서 이렇게 첨탑 뾰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랄까 거기가 가장 뭐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뿐만 아니라 이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랜드 그런 놀이시설 뭐 이런 거에서 자기네들이 단연 그 최고의 위치를 정상의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피나클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갖다 써가지고 피나클 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그 아기 공룡 둘리가 한 거예요. 그 아산에 보면 영인산 수목원에 피나클 랜드라고 하는 같이 그 누리시설하고 겸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700, 822번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명만 다닌다. 뭐 제가 이렇게 조금 우스운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천에 세명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왔을까요? 마이클 조던. 예, 마이클 조던이 왜 왔을까요? 공부하러 왔어요. 세명대학교 그 농구팀하고 마이클 조던하고 무슨 어떤 수학하러 왔어요. 그 협연을 하는 걸까요? 농구 게임으로? 아니면 그 세명대학교 농구팀을 지도하러 뭐 이렇게 마이클 조던 맞던지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번호는 몇 번이에요? 723번. 네, 723번이에요. 자, 이때 3명 할 때는 하나, 둘, 셋, 3명이에요? 아니요. 예, 뭔 세상을 말이죠? 밝게 한다. 세상을 예, 밝게 맞아요. 한다. 인간 세자에다가 밝을 명자. 그러니까 세상을 밝고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세명대학교뿐만 아니라 또 뭐가 유명하냐면 예전부터 있었던 저수지. 그 이름이 의림지라고 하는 저수지예요. 그래서 이 의림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신라 시대부터 했다는 그런 그 신라 진흥왕 시대부터 둑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뭐 정확한 저기는 없고 하여튼 그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수답이잖아요. 그냥 비가 와야지만 하늘에서 내려야지만 농사 짓는 그런 것이 대부분들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저수지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저수지 중에 상당히 오래된 그런 그 저수지예요. 그래서 그 고려 때는 고려 성종 때 그 임지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의림지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그런 그 저수지로 알고 있어요. 자, 서울에서는 23번이 어딜까요? 마이클 조던이 나타났던 데가? 도성공원. 예, 안창호 선생님을, 뭐랄까, 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공원이 도산공원이 있죠? 예, 그 도산공원에 안창호 선생님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셔갖고 누구랑 농구를 하는 걸까요? 마이클 예, 조던하고. 마이클 조던과 그 도산공원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같이 농구를 하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장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도산공원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그럼 도산공원은 구로 치면 무슨 구에 있을까요? 강남구. 예, 강남구에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4번 이제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이사 간다 하는 부분에 왔어요.
자, 이게. 그래서 24번은 천주교 배론 성지라고 해갖고, 그, 우리, 그, 대원군이 그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그, 철폐를 했죠. 막, 그 나라를 꼭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참 들어오기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를 전파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외부 세력이 들어왔다. 뭐, 어른들 말로 양놈이다. 뭐 이런 해갖고 굉장히 그것들을 이렇게 터부시한 거죠. 배척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천주교를 믿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01년에 그 천주교도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살해한다? 뭐 이런 하여튼 이런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제 이런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인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숨어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천주교 배론성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724번에 해당이 돼요. 신유 박해 때 이사를 왔어요.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사 온 곳이 바로 배론성지예요. 배론이라는 말이 좀 외려워 갖고 그런데 거기 그 마을 생긴 구조가 이렇게 배 밑창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배 밑창을 닮았다 해갖고 배론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론 그냥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이거 다른 외래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배 밑창을 닮았다 해갖고 그런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 배론성지. 자, 여기에 이제 천주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사를 왔어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724번. 네, 724번이에요. 이사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달재가 있어요. 박달재. 뭐,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가 있던가요? 있어요. 얼굴은 네, 네, 네. 있어요. 노래는 가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언뜻 한 구절, 울고 넘는 박달재가 생각이 나는데, 이 박달재는 여기에 그 박달나무가 많이 있대요. 자생을 한다는데, 뭐, 그래서도 이렇게 박달재라고도 하고, 뭐, 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보면은, 박달 도령이 있었는데, 경상도 청년이라고 하네요. 경상도 청년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여기에 금봉이라는 처녀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달 도령과 금봉 처녀의 그 사랑이 얽혀 있는 그런 고개, 뭐, 제니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만났는데, 어쨌든 과거 보러 가고 한양 가서 내가 급제를 하면 돌아와서 다시, 100년 가약을 맺겠노라 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박달 도령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여기를 이제 거쳐가겠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금봉이 처녀는 이제 박달도령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이제 박달도령이 돌아온 이 시점에 3일 전에 기다리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런 박달도령과 금봉 처녀의 그런 사랑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고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달재. 25번.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6.25. 6.25가 여기 지금 6.25가 해시태그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박달 도령과 금봉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냥 6.25를 연상을 좀 같이 하면서, 6.25 전쟁 때 막 폭탄들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울에 가면은 미아리 고개 뭐 이런데 그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미아리 고개는 실제 6.25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에도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뭐랄까 사연들이 얽혀져 있는데 이 박달재는 뭐 그런 6.25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그 박달도령하고 금봉처녀가 서로 헤어지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것이 6.25는 도화선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얽혀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래서 번호는 몇 번일까요? 725번. 네, 725번이에요. 우리 저 서울에서는 어디예요? 25번이? 타워 플리스. 타워 팰리스라고 해갖고 이제 타워 팰리스 하면 굉장히 뭐랄까 주상복합으로 막 진짜 부의 상징이고 뭐 한 그런 곳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비슷한 곳이 여러 곳 생겼지만 처음에 타워 팰리스 생겼을 때는 굉장히 주상복합으로 거기가 진짜 완전 그 뭐랄까 펜트하우스 뭐 이런 그런 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 타워 팰리스가 이제 거기 사는 주민이나 누가 들으면 굉장히 뭐 분노할 일이지만 6.25 폭격기가 쫙 지나가서 9.11 테러처럼 거기 문제가 생긴 거죠. 실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25번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825번이? 아산의 여기도 역시 지중해, 6.25처럼 어떤 그 전쟁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어요. 아산의 지중해 마을. 예, 아산의 지중해 마을이야. 아산, 뭐, 무슨, 굉장히 그 뭐, 뭐랄까, 시골 막 이런 곳인데, 전혀 시골 같지 않게 외국의 그런 그 프로방스, 프랑스의 그런 그 지방, 또 이태리의 그런 그 뭐야, 풍의 그런 그 건축물들이 지어진 곳이 있어요. 굉장히 이국적인 그 풍토를 자랑을 하는데, 여기가 아산에 어디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지중해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예, 지중해 마을.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뭐 뭐랄까, 포토존? 뭐 이런, 그러니까 외국에 가지 않아도 마치 여기 그 지중해 마을에 가면 프랑스라든지 어떤 이태리의 그 산토리니 뭐 이런 마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825번이었어요. 지중해 마을로. 이 지중해 마을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폭탄이 예, 떨어졌어요. 폭탄이 떨어졌어요. 막 굉장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6.25처럼. 그래서 거기가 825번이었었어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26번이네요. 26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비행기가 이륙한 거. 비행기가 이륙한다. 이륙 하니까 이륙인데 이제 발음을 좀 굴려서 이륙.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억지스럽지만 여기 또 이제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번호와 장소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장소 이름으로는 자양영당이에요. 자양영당. 이게 뭐랄까, 주자학, 그, 성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그 성현들이 그런 그 뭐랄까, 어를 모셔놓고 뭐 제사도 초하루, 상망 뭐 이렇게 갖고 제사를 지내면서 기리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자양영당. 자양이라고 하면은 그 주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정들을 모셔놓고 이제 뭐 이렇게 기리는 그런 곳이고 여기에서는 특히 그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래서 제천 의병 하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제천시에는 이 의병 기념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제도 지내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 자양영당에 이 앞마당에 지금 그냥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억지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막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의병들이 공부하다 말고 학도 의병이라든지 이게 순수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이제 차출돼 이렇게 막 자발적으로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터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그런 그 병사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실어 나르고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여기에 음, 있어가지고 그걸 태우고 이륙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저는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실지 이제 각자 그거는 자기의 그런 나름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에서는 어디서 이륙을 했을까요? 서울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에서 누가? 이건희 회장이 몸이 아파가지고 미국에 치료하러 가느라고 삼성은 워낙 큰 기업이니까 삼성병원, 병원 옥상에 비행기 뭐 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이런 질병 치료하는 데 아주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 하면 세계적인 병원인데 그곳으로 이제 치료차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장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726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7, 8, 9 세 개 또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